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2024년 금값 전망 영상에서는요, 금값에 대해서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요 왼쪽에 있는 거 말고 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브레인이죠.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의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지금 랠리를 하고 있는 금값의 어떤 향후 향방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미란이라는 분인데요, 트럼프 옆에서 경제 전략 짜는 어떤 브레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백인 아저씨고요. 이 아저씨가 2024년 11월에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이 보고서가 이제 41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앞에는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여러 가지 관세나 환율을 설명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것 중에 이제 미국 부채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5경원, 좀 안 되는 돈인데 GDP 대비 12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지속되기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달러다 보니까 요 수출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서 이게 이제 제조업 고용 감소로 이루어지고요. 공장이 폐쇄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침체한다. 이 스토리는 사실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인 이제 러스트벨트죠. 그 백인 노동자들의 어떤 실상을 좀 정리를 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중산층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거를 이제 꼬집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조업이 붕괴하니까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말한 거죠. 이 강철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사실 강철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제약 이런 것들이 공장이 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죠. 그때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이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들어온 기업들 중에 한국 기업도 많죠.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 관세를 안 받으려면 들어와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실질 관세율이 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EU는 5%고 중국은 10%인데, 이건 이제 평균적인 거고 품목에 따라서 엄청나게 높은 것도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재밌는 예시인데, EU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가져와서 팔면은 관세가 2.5%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EU에서 BMW나 벤츠 이런 차가 미국에 들어와서 팔리면 2.5% 관세밖에 안 붙는데, 이제 미국에서 쉐보레나 아니면은 포드 이런 미국 자동차를 만들어서 EU에 가서 팔면 관세를 10%를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관대한 관세율 같은 게 개도국한테는 훨씬 더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봤더니,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건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냉전 시절 때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했었던 어떤 과거의 유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수혜를 받은 게 이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런 데 수출하면서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했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바꿔야 할 때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관세 전략하고 환율 전략을 쭉 나열을 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관세를 이제 열심히 요렇게 때려보고 저렇게 때려보고 살짝도 때려보고 세게도 때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이제 강도 높게 환율에 직접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불러서 했던 프라자 협의처럼 이제 불러가지고 깡패 짓을 하는 거죠. 너네들 우리한테 물건 많이 팔고 있는데 지금 너네 환율이 너무 싸다, 이거 좀 올려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더 센 거를 하겠다고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센 것도 막 얘기를 해요. 하나만 얘기해 보면은, 다른 나라에 외환 보유고 있잖아요. 여기에 달러를 일정 수준 이상 쌓지 말라고 강요하는 이런 전략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요 순서대로 이제 자기들은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금 관점에서 보면은, 금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 같으면 오르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오르잖아요. 그래서 요 관점으로 위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관세에 대해서 이게 인플레이션 요소다 아니면 디플레이션 요소다 말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인플레이션 요소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100원에 팔리는 수입 품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25%를 때리면 이게 지금 125원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지금 수출 업체가 이 100원의 가격을 유지할 때 얘기입니다.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이 이미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글로벌하게 경쟁도 많이 됐고 치킨 게임도 이미 다 끝난, 그러니까 이 100원에 마진이 많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내리기가 이미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같이 부가가치가 좀 크고 그리고 첨단 산업인 경우에 조금 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통적인 것들, 뭐 철강이라든지 원자재에 가까운 것들, 그리고 이제 만들기 쉬운 것들, 이런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 보면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여기에서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세가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정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정가가 되잖아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플레이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 이게 120원이 되면 이거를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이거를 100원에 맞출 것이고, 이 100원에 맞추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관세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인플레이션 요소다. 그게 벌써 이제 금 가격에는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에 직접 개입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이게 국제 정세의 불안을 굉장히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조금만 깡패 짓을 하려고 해도 금값이 막 오르는데,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뭔가 깡패 짓을 하려고 나온다? 금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 뭔가 중동에서 막 전쟁하고 이런 거보다 더 긴장이 커질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한 명이 당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쫄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뭔가 벌써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한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2016년, 17, 18년도에 금 가격하고요, 달러 인덱스 차트거든요. 원래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금이 내려가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가면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왼쪽이 지금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여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계속 이렇게 강달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금은 여기서부터 강달러고 나발이고 그냥 이렇게 쭉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전통적인 라이벌인 금은 조금 이렇게 내려줘야 정상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먹히고 있어요. 트럼프의 어떤 이런 급진적인 정책 전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불안하잖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이 저렇게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란 말이죠. 왜냐면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차트는 미국의 제조업, 건축, 지출 차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코로나고요. 그리고 2022년에 칩스라든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바이든의 리쇼어링 법안들이 발행이 되면서 그 보조금을 타먹으려고 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관세 정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막 더 전통산업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에 비싼 인건비를 써야 됩니다. 비싼 인건비를 써야 되면은 당연히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인플레이션 요소예요. 트럼프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이제 석유도 많이 파고 뭔가 공급주의 정책들을 많이 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먹힐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임금 일자리 말고 이게 지금 공장이 지어지는 거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저임금 일자리들 있잖아요. 저임금 일자리들도 지금 좀 문제예요. 이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이민자를 지금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추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경기 침체를 초래할 거라고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금리를 1%로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금리를 왜 올리겠어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니까 금리를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농업, 건설업 등의 노동력 타격,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을 지금 추방시키고 있다는 거죠. 공장은 지어지는데 여기에 일할 사람이 없게 되면요,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건 진짜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요소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올해 7월에서 9월 이 정도에는 긴축 사이클로 다시 이제 전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이런 피터슨이라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제 눈에는 관세면 관세, 환율이면 환율, 그냥 금에는 좋은 요소밖에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제가 지금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거는 트럼프 정책이 막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엄청난 성장률로 독주하는 시나리오인 거죠. 예를 들어서 AI도 막 미친 듯이 성장해가지고 생산성이 막 빡빡빡빡 올라가고 디플레이션 요소로 자극이 되면서 미국만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금에는 엄청난 하방 압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금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면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 해봤는데 안 되면은 요 지금 극단적인 수를 쓰는 어떤 정책 있잖아요. 이런 정책 중에서 대놓고 이제 금을 죽이면서 가는 정책도 쓸 수 있거든요, 미국은. 미국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 팔아서 막 외환을 움직이는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을 판다고 진짜 한마디만 트럼프가 하잖아요? 그러면 금은 진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금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금이 정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아무리 이런 식으로 다른 대체 자산을 뭔가 죽이려고 해도 금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잘 우상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하락 요인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은 계속 편입해서 가져가야 될 자산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티븐 미란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값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금이 지금 다시 또 공중부양을 시작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리고 미국이 잘 성장하냐 그리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냐 이거에 따라서 금이 또 요동을 많이 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을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꼭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이 달러로 들고 있는 금만큼 든든한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